안녕하세요. 태하의 듣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박솔미 작가님의 오래 머금고 뱉는 말입니다. 제목을 보니까 뭔가 하지 못했던 말에 대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책 표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댄다는 소리도 싫지만 골마 터지는 건 더 싫어서. 어떤 말을 하지 못했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책 읽는 것을 허락해 주신 출판사 빌리 버튼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이야기도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낭독 시작합니다. 오래 머금고 뱉는 말. 박솔미 지음. 여는 글. 우리의 발언도 소중해서. 스스로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말할 수 없다. 버지니아 울프. 한 인간의 가치는 그가 무엇을 받을 수 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주느냐로 판단된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쉬는 시간에는 쉬어야죠. 박솔미. 이름난 사람들이 한 말은 주목을 받습니다. 누군가는 곱씹고, 누군가는 분석하고, 누군가는 기억해주죠. 그에 비해 우리 보통 사람들이 하는 말은 외로운 편입니다. 아무리 마음을 다해 울부짖어도 상대에게 스미지 않고 공중에 흩어질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나조차도 내 말을 무시해요. 겨우 용기 내 했던 말인데도 돌아보며 부끄러워합니다. 당장 뱉어야 하는 말은 꿀꺽 삼키기도 하고요. 지나온 시간을 한 편의 영화라 생각해봅니다. 대박난 영화도 굴지의 명작도 아니지만 어찌됐든 저는 이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은 명장면과 명대사를 남기기 마련이고요. 저 역시 30년 넘게 살아오며 제법 다양한 장면과 대사를 남겼습니다. 사랑의 언어를 속삭인 적도 있고 서슬퍼런 욕설을 짓거리기도 했어요. 어떤 이유로든 뜨거워진 마음이 폭발할 때 함께 터져나온 나의 발언들. 명발언이라고 이름 붙여줬습니다. 명발언이 탄생했던 장소와 시간을 향해 기억을 더듬어 보았어요. 내뱉은 사람마저 잊고 사는 추억의 자리에서 발언은 홀로 남아 이야기거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물론 제게 명발언의 역사만 있는 건 아닙니다. 끝내 하지 못한 말들도 많아요. 그때 이렇게 말했어야 하는데 하며 후회하는 일들이 기억 속 한뭉텅이입니다. 이들은 불발언이라 부르기로 했습니다. 불발해버린 말과 마음이 머무르고 있는 추억 속으로도 가보았어요. 저의 명발언과 불발언 몇 가지를 책 안에 담았습니다. 친구와 연인과 부모와 면접에서, 회사에서, 사회에서 매일같이 겪는 상황 혹은 날벼락 같은 순간에 탄생한 명발언과 불발언들. 여러분이 지나온 날들을 떠올리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기억 저편에 분명 명발언과 불발언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다시 돌아와 손뼉치고 안아주기를 기다리면서요. 명발언 하나. 쉬는 시간에는 쉬어야죠. 쉬는 시간에는 쉬어야죠. 퇴근을 했으면 일 얘기도 그쳐야죠. 잘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느냐고 묻지 말아야죠.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느냐고 보채지 않아야죠. 틀린 말은 하나도 없는데 왜 틀린 말을 하는 기분이죠? 회사에서 단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만든 조직에 합류한 적이 있다. 서로 다른 분야의 일을 하던 사람들이 모여 임시로 꾸린 팀이었다. 나와 비슷한 시기에 합류한 팀원 대부분은 앞으로 맡을 일과 전혀 다른 커리어를 갖고 있었다. 팀의 개국 공신이나 다름없는 몇 분이 모이는 회의에 어쩌다 나도 참여하게 되었다. 얼른 회의실을 빠져나왔어야 했는데 우물쭈물 하다가 그대로 참여한 거다. 듣자 하니 회의 주제는 어떻게 하면 이 팀의 전문성을 빠르게 높일 수 있을까 였다. 주제 넘게 회의실에 머물게 된 나. 순식간에 새로 합류한 사람들의 대표가 되어 질문을 받았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전문 지식을 빠르게 습득할 수 있을까요? 나는 대표 발언을 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말을 아꼈다. 뭐라도 잘못 제안했다가는 회의실 밖의 사람들에게 원망을 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때 누군가 이렇게 제안했다. 쉬는 시간에도 땡땡 관련 이야기를 주고받는 걸 규칙으로 삼으면 어때요? 점심 먹거나 커피 마실 때도 무조건 땡땡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쉬는 시간과 규칙이 한 문장에 들어갈 수 있다니 적잖이 놀랐다. 무엇보다도 그가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니라서 놀랐다. 살면서 만나본 동료들 중에서 손에 꼽을 만큼 총명하고 사리 분별이 명확한 사람. 다만 그는 땡땡을 매우 잘 알고 있는 베테랑이었다. 그래서 쉬는 시간에 땡땡 이야기만 하는 규칙을 구상할 수 있었던 걸까? 내 생각은 달랐다. 쉴 때도 일을 좀 해주십사 부탁하는 이야기로 들렸다. 나와 비슷하게 합류한 동료들도 그렇게 받아들일 확률이 높았다. 반대하기로 마음먹었다. 다만 정중히 말하리라. 일하기 싫다는 이야기로 왜곡되면 안 되니까. 나의 발언은 이러했다. 쉬는 시간에는 그냥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프로젝트를 여기까지 키워내셨어요. 쉬는 시간은 물론 밤낮 없이 일하시면서요. 그런데 이제는 더 신선한 팀을 꾸리기 위해 개성이 강한 우리들을 모았어요. 그러면 다르게 대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저희를요. 쉬는 시간에는 각자의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신나게 잘 쉬는 게 저희가 이곳에 온 취지에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쉬는 시간엔 쉬는 게 맞고요. 기억을 더듬어 글로 정리한 것이라 실제 발언과는 조금 다를 거다. 그러니까 를 사이사이에 덧붙였고 매우 더듬거렸다. 어찌됐든 우리의 의견 차이를 세대 차이에 비유하며
쉬는 시간에 그냥 쉬고 싶습니다라고 주장했다. 나 같은 쫄보가 그런 명발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다 믿는 구석이 있어서였다. 회의실에 모인 사람들 모두를 신뢰하고 있었으니까. 총명한 그들이 내 말을 비꼬지 않고 들어줄 거라 확신했다. 내 말을 곡해 할지도 모른다고 조금이라도 의심했다면 용기 내 발언하지 못했을 거다. 여태 먹은 회사 눈칫밥이 얼만데 말이 통할지 아닐지는 이제 피부로도 느낀다. 역시나 나의 의견을 모두가 진심으로 이해해줬다. 제안도 정중히 취소하셨고 그 뒤로 내 발언을 후회할 만한 일 역시 일어나지 않았다. 심술궂은 사람들은 이런 경우 뒷이야기를 만들거나 치사한 복수도 하던데 말이다. 그럴 사람이 아닌데 엉뚱한 제안을 하는 데는 나름의 사정이 있을 거라는 생각. 진심으로 설명하면 오해 없이 정당하게 반대할 수 있다는 믿음. 나는 우물쭈물하는 겁쟁이라서 이런 확신 없이는 쉽게 입을 못 댄다. 훌륭한 청자가 있었기에 나도 명발언을 할 수 있었던 거다. 불발언 하나. 이 면접에 붙고 싶지 않습니다. 이곳은 무대다. 나는 가수고 이들은 관객. 대부분 내 팬들이군요. 여기는 교실이다. 선생님은 나고 학생은 여러분. 귀 쫑긋? 모범생이 많군요. 면접에 들어가기 전 이 주문을 외워보세요. 멋진 발언의 주인공이 될 겁니다. 어떤 표정으로 어떻게 말할지 수없이 연습해놓고도 실전에선 버벅거리기 쉬운 자리. 정신줄을 놓아버린 자와 가까스로 최선의 대답을 꺼내는 자로 나뉘는 자리. 그것이 합격이 되고 불합격이 되는 자리. 바로 면접이다. 회사가 원하는 인재상과 가장 닮은 모습을 끄집어내기 위해 우리는 고도로 집중해 발언한다. 물론 거짓에 가까운 말도 서슴없이 한다. 회사에 뼈를 묻겠다는 둥, 저를 놓치시면 후회하실 거라는 둥. 신입사원으로 임하는 면접이든 경력직을 뽑는 면접이든 떨리기는 매한가지일 테다. 그런데 나의 경우엔 경력사원일 때가 더 어려웠다. 대학 졸업을 앞둔 시절에는 손을 번쩍번쩍 들며 당차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걸 보여줄 수 있었다. 여태 한 것보다 앞으로 해낼 것에 초점을 두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이직 시장에서는 상황이 좀 다르다. 그 어떤 포부보다 그간 해온 일들이 나를 더 정확히 설명한다. 나의 과거가 회사의 현재와 미래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줘야 한다. 비슷한 업계끼리는 서로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거짓으로 부풀려 말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접의 마지막 공통 질문에서 나는 늘 거짓 답변을 한다. 회사나 지원하신 포지션에 대해 더 궁금한 점 없으신가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대답은
이거다. 퇴근은 보통 몇 시에 하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혹시 주말에 출근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지도 미리 알고 싶습니다. 육아휴직이나 개인 휴가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싶은데요. 근데 그거 먼저 물어보면 그래도 날 좋게만 생각할 건가요? 진심으로? 물론 내가 그렇게 말했다면 그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거다. 우리 회사가 얼마나 오픈 마인드인데요. 저도 꼰대 아니고요. 퇴근 시간 참 중요하죠. 요즘 시대에 라며 맞섰겠지. 그런데 평가가 뒤집힐 가능성이 조금 더 없을까? 다음 차례로 면접에 들어온 사람은 다른 걸 물어볼지도 모르는데? 얼마 전 회사가 발표한 신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혹은 팀 내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궁금합니다. 맡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가능성을 타진해보기 위해 다른 부서와 소통할 일이 종종 있는데요. 이런 경우 회사에선 어떤 방식으로 대화하기를 권장하나요? 다른 사람들은 면접관이 좋아할 만한 걸 물으면 어떡하지? 입사하기도 전에 퇴근 시간을 물어본 나의 면접 점수를 덜어서 그 사람에게 주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나? 이렇듯 면접에서는 회사가 좋아할 것 같은 발언만 남기기 쉽다. 나 또한 몇 번의 면접을 보며 두고두고 후회하는 불발언을 남겼다. 아이를 낳고 1년간의 육아휴직을 마칠 무렵이었다. 원래 다니던 광고 회사로 돌아가는 것이 두려웠다. 일 자체는 매력 넘치지만 저녁이 되어도 퇴근 시간을 종잡을 수 없는 날이 허다했기 때문이다. 이제는 육아와 일을 병행해야 하니 적어도 합의된 시간에 퇴근할 수 있는 곳에서 일하고 싶었다. 직장을 옮기기 위해 두 회사의 면접을 봤다. 첫 번째 회사에서는 꽤 많은 불발언이 발생했고 두 번째 면접에서는 명발언이 많이 터져나왔다. 정해진 결말이었을까? 첫 번째 회사와는 연이 이어지지 않았고 두 번째 회사로 이직했다. 서로가 서로에게 별로였던 첫 번째 회사에서 임원 면접을 봤을 때의 일이다. 육아휴직을 하기 전까지 나는 말과 글로 메시지를 만드는 일을 했다. 소비자들이 제품의 매력을 느끼고 브랜드의 철학을 오래 기억하도록 말과 글을 짓는 것이 나의 기술이었다. 그런데 이 임원은 면접 내내 자꾸 뭘 말로 표현하면 안 된다고 가르쳤다. 그는 말이 아니라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매력을 뿜는 브랜딩이 좋은 브랜딩이라는 철학을 갖고 있었다. 일부 동의한다. 다만 내가 가진 기술이 여기서는 무쓸모라는 뜻으로 이야기했다. 그런데 왜 나를 최종 면접까지 오게 한 거지? 회사가 찾는 능력과 내가 가진 기술은 근본부터 다른데 말이다. 나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면접을 중단했어야 했다. 죄송하지만 제가 있을 자리가 아닌 것 같다고. 회사가 원하는 사람과 제가 원하는 장소가 다르다고. 저도 제가 귀하게 쓰일 수 있는 자리에 가고 싶다고 말을 했어야 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준 임원과 나 모두를 위해서 말이다.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했다. 오히려 내가 이 회사에 어떻게 하면 일조할 수 있을지 궁리하며 꾸역꾸역 대답해 나갔다. 모름지기 지원자라면 어디든 붙고 봐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굳어있는 취업 시장과 일단 회사부터 옮기고 봐야 한다는 마음 또한 스스로를 구기게 했다. 말과 글은 필요 없고 느낌적인 느낌이 필요하다는 조직에 쓸모있는 사람으로 보이려고 노력했다. 면접 시간 최후의 1초까지 어떻게든 이 회사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운을 띄우며 면접장을 나섰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에 올라탔는데 비로소 미안함이 집채만한 파도가 되어 나를 덮쳤다. 스스로 나의 경력을 존중하지 못해 미안했다. 그간 노력하며 쌓아 올린 카피라이터로서의 시간을 생각해서라도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 다행히도 늦지 않게 다른 기회가 찾아왔다. 평소에 선망했던 회사에서 먼저 제안이 왔고 내가 가진 기술을 진심으로 존중받으며 면접을 치렀다. 나는 두 번째 회사로 이직한 것을 두고 인생에 몇 없을 귀한 선물을 받았다고 여긴다. 길목 너머에 이렇게 멋진 기회가 기다리고 있단 걸 알았다면 스스로 그리 험하게 구겨지진 않았을 텐데 어쩌면 한바탕 먼저 찌그러져 보고 나서야 알게 된 건지도 모른다. 좋은 면접, 좋은 일터가 무엇인지를. 이 글을 읽는 분이 이직 중이실지 첫 취업을 앞두셨을지 모르겠다. 부디 어느 면접이든 불발언이 아닌 명발언이 많이 탄생하기를 바란다. 기본적으로 면접관 마음에 들어야 입사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도 생각해 보셨으면 한다. 결코 면접관 마음에 들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것만은 아니라는 태도를 가져보는 건 어떨까?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친 내부 사람들이 들어와 보겠다고 길을 쓰는 나를 테스트하는 구도라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 회사 생활을 해보니 절대 그렇지 않다. 일단 거기 모인 면접관들은 서로 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면접장에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각자 일을 하느라 고단한 직원이었다. 서먹한 사이일지도 자리 다툼을 하느라 견제 중일지도 모른다. 그들은 똘똘 뭉쳐 있는 게 아니라 면접이라는 업무를 무사히 해내기 위해 전략적으로 잠시 나란히 앉아 있는 거다. 그럼 생전 처음 보는 면접관 A와 나의 관계가 차라리 산뜻하거나 친밀해질 수도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렇게 면접장 안에서의 구도만 조금 달리 봐도 훨씬 덜 긴장하게 된다. 또한 지원자 홀로 면접을 보는 게 아니다. 면접관들도 같이 면접을 보고 있다. 발언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운 건 피차 일반이다. 면접장에서 허튼 소리를 했다간 대외적으로 야단나는 것은 오히려 그들. 면접자는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의 에피소드에 그친다. 그러니 겁먹을 필요 없다. 잔뜩 긴장해서는 생각을 멈춘 채로 말을 지어내려고 애쓰지 말자. 숨 쉬고 생각하고 최선을 꺼내어 당당히 보여주면 된다. 맺는 글. 멋지다 발언, 힘내라 마음. 명발언과 불발언을 모아보겠노라 마음먹었을 때 저에게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옛날의 머뭇거림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 당당히 명발언을 남기겠다고 다짐했죠. 하지만 저의 불발언을 되돌아보며 그때 그곳 그 입장에 다시 서보니 이게 과연 반성할 일인가 싶었습니다.
말할까 말까 고민하느라 주눅든 제 모습을 돌이켜보니 참 안쓰러웠습니다. 모든 불발언에는 사정이 있습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남을 위한 지나친 배려가 있더군요. 상대방 기분을 살피며 말할지 말지 고민했던 지난날의 구분 덩어리를 쓰다듬어 봅니다. 그렇게나 남을, 상황을, 분위기를 고려하느라 참 애썼습니다. 하지만 불발언의 시간이 허투루 지나가 버리지는 않았단 걸 압니다. 그런 시간들이 쌓여 어느 결정적인 날에는 지금 당장 말해야 한다고 힌트를 줬을 테니까요. 그래서 나도 힘주어 명발언을 할 수 있었겠죠. 지금 이 순간에도 할 말은 많지만 하지 못하는 모두에게 전합니다. 우리의 성격도, 말주변도, 사회성도 탓하지 말자고요. 명발언은 쌓이고 쌓인 불발언이 밀어내어 밖으로 튀어나오기도 하니까요. 오늘도 발언을 참은 우리가 결코 못난 게 아니에요. 끝내 명발언을 날린 우리가 쓸데없이 나대는 것도 아니고요. 소소한 우리들의 위대한 발언에 박수를 보냅니다. 오래 머금고 뱉는 말. 박솔미, 지음. 여는 글. 우리의 발언도 소중해서. 스스로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말할 수 없다. 버지니아 울프. 한 인간의 가치는 그가 무엇을 받을 수 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주느냐로 판단된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쉬는 시간에는 쉬어야죠. 박솔미. 이름난 사람들이 한 말은 주목을 받습니다. 누군가는 곱씹고, 누군가는 분석하고, 누군가는 기억해주죠. 그에 비해 우리 보통 사람들이 하는 말은 외로운 편입니다. 아무리 마음을 다해 울부짖어도 상대에게 스미지 않고 공중에 흩어질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나조차도 내 말을 무시해요. 겨우 용기 내 했던 말인데도 돌아보며 부끄러워합니다. 당장 뱉어야 하는 말은 꿀꺽 삼키기도 하고요. 지나온 시간을 한 편의 영화라 생각해 봅니다. 대박난 영화도 굴지의 명작도 아니지만 어찌됐든 저는 이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은 명장면과 명대사를 남기기 마련이고요. 저 역시 30년 넘게 살아오며 제법 다양한 장면과 대사를 남겼습니다. 사랑의 언어를 속삭인 적도 있고 서슬퍼런 욕설을 짓거리기도 했어요. 어떤 이유로든 뜨거워진 마음이 폭발할 때 함께 터져나온 나의 발언들, 명발언이라고 이름 붙여줬습니다. 명발언이 탄생했던 장소와
시간을 향해 기억을 더듬어 보았어요. 내뱉은 사람마저 잊고 사는 추억의 자리에서 바로는 홀로 남아 이야기거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물론 제게 명발언의 역사만 있는 건 아닙니다. 끝내 하지 못한 말들도 많아요. 그때 이렇게 말했어야 하는데 하며 후회하는 일들이 기억 속 한뭉텅이입니다. 이들은 불발언이라 부르기로 했습니다. 불발해버린 말과 마음이 머무르고 있는 추억 속으로도 가보았어요. 저의 명발언과 불발언 몇 가지를 책 안에 담았습니다. 친구와 연인과 부모와 면접에서, 회사에서, 사회에서 매일같이 겪는 상황 혹은 날벼락 같은 순간에 탄생한 명발언과 불발언들. 여러분이 지나온 날들을 떠올리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기억 저편에 분명 명발언과 불발언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다시 돌아와 손뼉 치고 안아주기를 기다리면서요. 명발언 하나. 쉬는 시간에는 쉬어야죠. 쉬는 시간에는 쉬어야죠. 퇴근을 했으면 일 얘기도 그쳐야죠. 잘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느냐고 묻지 말아야죠.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느냐고 보채지 않아야죠. 틀린 말은 하나도 없는데 왜 틀린 말을 하는 기분이죠? 회사에서 단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만든 조직에 합류한 적이 있다. 서로 다른 분야의 일을 하던 사람들이 모여 임시로 꾸린 팀이었다. 나와 비슷한 시기에 합류한 팀원 대부분은 앞으로 맡을 일과 전혀 다른 커리어를 갖고 있었다. 팀의 개국 공신이나 다름없는 몇 분이 모이는 회의에 어쩌다 나도 참여하게 되었다. 얼른 회의실을 빠져나왔어야 했는데 우물쭈물 하다가 그대로 참여한 거다. 듣자 하니 회의 주제는 어떻게 하면 이 팀의 전문성을 빠르게 높일 수 있을까 였다. 주제 넘게 회의실에 머물게 된 나. 순식간에 새로 합류한 사람들의 대표가 되어 질문을 받았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전문 지식을 빠르게 습득할 수 있을까요? 나는 대표 발언을 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말을 아꼈다. 뭐라도 잘못 제안했다가는 회의실 밖의 사람들에게 원망을 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때 누군가 이렇게 제안했다. 쉬는 시간에도 땡땡 관련 이야기를 주고받는 걸 규칙으로 삼으면 어때요? 점심 먹거나 커피 마실 때도 무조건 땡땡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쉬는 시간과 규칙이 한 문장에 들어갈 수 있다니 적잖이 놀랐다. 무엇보다도 그가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니라서 놀랐다. 살면서 만나본 동료들 중에서 손에 꼽을 만큼 총명하고 사리 분별이 명확한 사람. 다만 그는 땡땡을 매우 잘 알고 있는 베테랑이었다. 그래서 쉬는 시간에 땡땡 이야기만 하는 규칙을 구상할 수 있었던 걸까? 내 생각은 달랐다. 쉴 때도 일을 좀 해주십사 부탁하는 이야기로 들렸다. 나와 비슷하게 합류한 동료들도 그렇게 받아들일 확률이 높았다.
반대하기로 마음먹었다. 다만 정중히 말하리라. 일하기 싫다는 이야기로 왜곡되면 안 되니까. 나의 발언은 이러했다. 쉬는 시간에는 그냥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프로젝트를 여기까지 키워내셨어요. 쉬는 시간은 물론 밤낮 없이 일하시면서요. 그런데 이제는 더 신선한 팀을 꾸리기 위해 개성이 강한 우리들을 모았어요. 그러면 다르게 대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저희를요. 쉬는 시간에는 각자의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신나게 잘 쉬는 게 저희가 이곳에 온 취지에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쉬는 시간엔 쉬는 게 맞고요. 기억을 더듬어 글로 정리한 것이라 실제 발언과는 조금 다를 거다. 그러니까 를 사이사이에 덧붙였고 매우 더듬거렸다. 어찌됐든 우리의 의견 차이를 세대 차이에 비유하며 쉬는 시간에 그냥 쉬고 싶습니다라고 주장했다. 나 같은 쫄보가 그런 명발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다 믿는 구석이 있어서였다. 회의실에 모인 사람들 모두를 신뢰하고 있었으니까. 총명한 그들이 내 말을 비꼬지 않고 들어줄 거라 확신했다. 내 말을 곡해 할지도 모른다고 조금이라도 의심했다면 용기 내 발언하지 못했을 거다. 여태 먹은 회사 눈칫밥이 얼만데 말이 통할지 아닐지는 이제 피부로도 느낀다. 역시나 나의 의견을 모두가 진심으로 이해해줬다. 제안도 정중히 취소하셨고 그 뒤로 내 발언을 후회할 만한 일 역시 일어나지 않았다. 심술궂은 사람들은 이런 경우 뒷이야기를 만들거나 치사한 복수도 하던데 말이다. 그럴 사람이 아닌데 엉뚱한 제안을 하는 데는 나름의 사정이 있을 거라는 생각. 진심으로 설명하면 오해 없이 정당하게 반대할 수 있다는 믿음. 나는 우물쭈물하는 겁쟁이라서 이런 확신 없이는 쉽게 입을 못 댄다. 훌륭한 청자가 있었기에 나도 명발언을 할 수 있었던 거다. 불발언 하나. 이 면접에 붙고 싶지 않습니다. 이곳은 무대다. 나는 가수고 이들은 관객. 대부분 내 팬들이군요. 여기는 교실이다. 선생님은 나고 학생은 여러분. 귀 쫑긋? 모범생이 많군요. 면접에 들어가기 전 이 주문을 외워보세요. 멋진 발언의 주인공이 될 겁니다. 어떤 표정으로 어떻게 말할지 수없이 연습해놓고도 실전에선 버벅거리기 쉬운 자리. 정신줄을 놓아버린 자와 가까스로 최선의 대답을 꺼내는 자로 나뉘는 자리. 그것이 합격이 되고 불합격이 되는 자리. 바로 면접이다. 회사가 원하는 인재상과 가장 닮은 모습을 끄집어내기 위해 우리는 고도로 집중해 발언한다. 물론 거짓에 가까운 말도 서슴없이 한다. 회사에 뼈를 묻겠다는 둥, 저를 놓치시면 후회하실 거라는 둥.
신입사원으로 임하는 면접이든 경력직을 뽑는 면접이든 떨리기는 매한가지일 테다. 그런데 나의 경우엔 경력사원일 때가 더 어려웠다. 대학 졸업을 앞둔 시절에는 손을 번쩍번쩍 들며 당차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걸 보여줄 수 있었다. 여태 한 것보다 앞으로 해낼 것에 초점을 두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이직 시장에서는 상황이 좀 다르다. 그 어떤 포부보다 그간 해온 일들이 나를 더 정확히 설명한다. 나의 과거가 회사의 현재와 미래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줘야 한다. 비슷한 업계끼리는 서로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거짓으로 부풀려 말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접의 마지막 공통 질문에서 나는 늘 거짓 답변을 한다. 회사나 지원하신 포지션에 대해 더 궁금한 점 없으신가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대답은 이거다. 퇴근은 보통 몇 시에 하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혹시 주말에 출근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지도 미리 알고 싶습니다. 육아휴직이나 개인 휴가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싶은데요. 근데 그거 먼저 물어보면 그래도 날 좋게만 생각할 건가요? 진심으로? 물론 내가 그렇게 말했다면 그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거다. 우리 회사가 얼마나 오픈 마인드인데요. 저도 꼰대 아니고요. 퇴근 시간 참 중요하죠. 요즘 시대에. 라며 맞섰겠지. 그런데 평가가 뒤집힐 가능성이 조금 더 없을까? 다음 차례로 면접에 들어온 사람은 다른 걸 물어볼지도 모르는데? 얼마 전 회사가 발표한 신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혹은 팀 내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궁금합니다. 맡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가능성을 타진해보기 위해 다른 부서와 소통할 일이 종종 있는데요. 이런 경우 회사에선 어떤 방식으로 대화하기를 권장하나요? 다른 사람들은 면접관이 좋아할 만한 걸 물으면 어떡하지? 입사하기도 전에 퇴근 시간을 물어본 나의 면접 점수를 덜어서 그 사람에게 주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나? 이렇듯 면접에서는 회사가 좋아할 것 같은 발언만 남기기 쉽다. 나 또한 몇 번의 면접을 보며 두고두고 후회하는 불발언을 남겼다. 아이를 낳고 1년간의 육아휴직을 마칠 무렵이었다. 원래 다니던 광고 회사로 돌아가는 것이 두려웠다. 일 자체는 매력 넘치지만 저녁이 되어도 퇴근 시간을 종잡을 수 없는 날이 허다했기 때문이다. 이제는 육아와 일을 병행해야 하니 적어도 합의된 시간에 퇴근할 수 있는 곳에서 일하고 싶었다. 직장을 옮기기 위해 두 회사의 면접을 봤다. 첫 번째 회사에서는 꽤 많은 불발언이 발생했고 두 번째 면접에서는 명발언이 많이 터져나왔다. 정해진 결말이었을까? 첫 번째 회사와는 연이 이어지지 않았고 두 번째 회사로 이직했다. 서로가 서로에게 별로였던 첫 번째 회사에서 임원 면접을 봤을 때의 일이다. 육아휴직을 하기 전까지 나는 말과 글로 메시지를 만드는 일을 했다. 소비자들이 제품의 매력을 느끼고 브랜드의 철학을 오래 기억하도록 말과 글을 짓는 것이 나의 기술이었다. 그런데 이 임원은 면접 내내 자꾸 뭘 말로 표현하면 안 된다고 가르쳤다. 그는 말이 아니라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매력을 뿜는 브랜딩이 좋은 브랜딩이라는 철학을 갖고 있었다. 일부 동의한다. 다만 내가 가진 기술이 여기서는 무쓸모라는 뜻으로 이야기했다. 그런데 왜 나를 최종 면접까지 오게 한 거지? 회사가 찾는 능력과 내가 가진 기술은 근본부터 다른데 말이다. 나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면접을 중단했어야 했다. 죄송하지만 제가 있을 자리가 아닌 것 같다고. 회사가 원하는 사람과 제가 원하는 장소가 다르다고. 저도 제가 귀하게 쓰일 수 있는 자리에 가고 싶다고 말을 했어야 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준 임원과 나 모두를 위해서 말이다.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했다. 오히려 내가 이 회사에 어떻게 하면 일조할 수 있을지 궁리하며 꾸역꾸역 대답해 나갔다. 모름지기 지원자라면 어디든 붙고 봐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굳어있는 취업 시장과 일단 회사부터 옮기고 봐야 한다는 마음 또한 스스로를 구기게 했다. 말과 글은 필요 없고 느낌적인 느낌이 필요하다는 조직에 쓸모있는 사람으로 보이려고 노력했다. 면접 시간 최후의 1초까지 어떻게든 이 회사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운을 띄우며 면접장을 나섰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에 올라탔는데 비로소 미안함이 집채만한 파도가 되어 나를 덮쳤다. 스스로 나의 경력을 존중하지 못해 미안했다. 그간 노력하며 쌓아 올린 카피라이터로서의 시간을 생각해서라도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 다행히도 늦지 않게 다른 기회가 찾아왔다. 평소에 선망했던 회사에서 먼저 제안이 왔고 내가 가진 기술을 진심으로 존중받으며 면접을 치렀다. 나는 두 번째 회사로 이직한 것을 두고 인생에 몇 없을 귀한 선물을 받았다고 여긴다. 길목 너머에 이렇게 멋진 기회가 기다리고 있단 걸 알았다면 스스로 그리 험하게 구겨지진 않았을 텐데 어쩌면 한바탕 먼저 찌그러져 보고 나서야 알게 된 건지도 모른다. 좋은 면접, 좋은 일터가 무엇인지를. 이 글을 읽는 분이 이직 중이실지 첫 취업을 앞두셨을지 모르겠다. 부디 어느 면접이든 불발언이 아닌 명발언이 많이 탄생하기를 바란다. 기본적으로 면접관 마음에 들어야 입사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도 생각해 보셨으면 한다. 결코 면접관 마음에 들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것만은 아니라는 태도를 가져보는 건 어떨까?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친 내부 사람들이 들어와 보겠다고 길을 쓰는 나를 테스트하는 구도라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 회사 생활을 해보니 절대 그렇지 않다. 일단 거기 모인 면접관들은 서로 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면접장에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각자 일을 하느라 고단한 직원이었다. 서먹한 사이일지도 자리 다툼을 하느라 견제 중일지도 모른다. 그들은 똘똘 뭉쳐 있는 게 아니라 면접이라는 업무를 무사히 해내기 위해 전략적으로 잠시 나란히 앉아 있는 거다. 그럼 생전 처음 보는 면접관 A와 나의 관계가 차라리 산뜻하거나 친밀해질 수도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렇게 면접장 안에서의 구도만 조금 달리 봐도 훨씬 더
덜 긴장하게 된다. 또한 지원자 홀로 면접을 보는 게 아니다. 면접관들도 같이 면접을 보고 있다. 발언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운 건 피차 일반이다. 면접장에서 허튼 소리를 했다간 대외적으로 야단나는 것은 오히려 그들. 면접자는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의 에피소드에 그친다. 그러니 겁먹을 필요 없다. 잔뜩 긴장해서는 생각을 멈춘 채로 말을 지어내려고 애쓰지 말자. 숨 쉬고 생각하고 최선을 꺼내어 당당히 보여주면 된다. 맺는 글. 멋지다 발언, 힘내라 마음. 명발언과 불발언을 모아보겠노라 마음먹었을 때 저에게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옛날의 머뭇거림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 당당히 명발언을 남기겠다고 다짐했죠. 하지만 저의 불발언을 되돌아보며 그때 그곳 그 입장에 다시 서보니 이게 과연 반성할 일인가 싶었습니다. 말할까 말까 고민하느라 주눅든 제 모습을 돌이켜보니 참 안쓰러웠습니다. 모든 불발언에는 사정이 있습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남을 위한 지나친 배려가 있더군요. 상대방 기분을 살피며 말할지 말지 고민했던 지난날의 굽은 등어리를 쓰다듬어 봅니다. 그렇게나 남을, 상황을, 분위기를 고려하느라 참 애썼습니다. 하지만 불발언의 시간이 허투루 지나가 버리지는 않았단 걸 압니다. 그런 시간들이 쌓여 어느 결정적인 날에는 지금 당장 말해야 한다고 힌트를 줬을 테니까요. 그래서 나도 힘주어 명발언을 할 수 있었겠죠. 지금 이 순간에도 할 말은 많지만 하지 못하는 모두에게 전합니다. 우리의 성격도, 말주변도, 사회성도 탓하지 말자고요. 명발언은 쌓이고 쌓인 불발언이 밀어내어 밖으로 튀어나오기도 하니까요. 오늘도 발언을 참은 우리가 결코 못난 게 아니에요. 끝내 명발언을 날린 우리가 쓸데없이 나대는 것도 아니고요. 소소한 우리들의 위대한 발언에 박수를 보냅니다.